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구과학 1 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과거에 쥐스라는 사람이 대륙이 하나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론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 사이 동안 얼마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흐름이 중요해요. 뭐 어떤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론이 정립되는지 무슨 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게 대륙이동설이에요.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과거의 대륙은 하나였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현재 대륙 분포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과거의 대륙이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초대륙. 그 초대륙 중에서도 고생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판게아라고 하죠. 자, 하나의 대륙을 뭐라 그런다? 판게아보다 더 큰 개념이 초대륙입니다. 초대륙. 초대륙이라 하고 이 초대륙 중에서 고생대 형성된 게 판게아고 판게아 말고 그 전에는 로디니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대륙 이동설이 이렇게 증거로 내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아메리카 대륙과 그리고 대서양 양쪽 아프리카 해안선이 비슷하게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쪽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말고도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런 산맥들 아니면은 지질 구조를 봤을 때 연속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PPT에서는 해안선이랑 그리고 지질 구조를 같이 봤는데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대륙 이동의 증거로 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룡화석 뭐 이런 고생물입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공룡화석이 나온다. 혹은 특정 지역에 나올 수 있는 화석들이 나온다. 이 말은 과거에는 하나였다가 대륙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우루스, 리스트로, 메소, 뭐야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공룡 이름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한참 쌤 아들내미가 요즘 공룡에 푹 빠져서 파키페팔로사우루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쌤도 공룡을 아주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들내미 때문에 요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박치기 공룡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쌤한테 와서 빡치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공룡 화석 나온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빙하 흔적입니다. 과거에 빙하가 있었으면 그 지역은 빙하가 이렇게 녹거나 아니면은 긁고 지나가면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에서는. 근데 여기에도 빙하의 흔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말은 과거에 여기가 하나로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요 대륙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내밀었지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땅덩어리가 이동하는 건 알겠어. 이동하는 건 알겠는데 이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증명해라 라고 했는데 그 증명을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이 대류를 하고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멘틀이 대류를 한다. 대류한다는 얘기는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거나 낮다. 그래서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이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는 거는 멘틀의 에너지원이 있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 네, 맞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이 멘틀 대류설도 수심이 깊은 이쪽 지역 해구랑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해령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측 기술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얘기는 하는데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해저 확장설이죠. 시간이 지나서 관측 장비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헬스와 디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찾아냈냐면 지구과학에서는 공식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공식입니다. 공식이라고 하기에도 좀 창피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있고 해저가 있으면 여기 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그림 실력입니다. 그죠?
여기에 음파를 쏴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걸 측정을 해서 뭘 알 수 있죠? 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파 속도 그리고 시간에다가 뭐 해줘야 되죠? 왕복이니까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은 해저 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수치를 엑셀에다 넣으면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바닷속에 굉장히 수심이 깊은 곳과 그리고 뭔가 생겨나는 곳 이런 지형들이 지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증거가 뭐가 있을까? 해저가 확정됐다라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쉬운 거. 첫 번째 거는 얘기가 좀 길어서 두 번째 거부터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여기가 해령이란 곳이에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그럼 여기에서 지각이 만들어지면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겠죠. 그럼 여기가 젊은 지층, 젊은 지각. 여기가 나이가 많은 지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석의 나이가 대칭적이다.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적이라는 얘기는 해저가 확장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 분포를 통해서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저가 확장되면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충돌을 하겠죠. 그죠? 충돌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깊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건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쌤이 적지 않는 이유는 뒷단원에서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흐름이랑. 자, 어려웠던 첫 번째로 가봅시다. 첫 번째. 자, 요게 뭐냐면 여기가 뭐였죠?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지구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입니다. 그죠? 그러면 암석이 아주 어린 암석이 만들어질 때 그 암석 안에 자성을 띠는 성분이 있다면 이 N극과 S극을 바라보면서 N극을 바라보겠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상태가 그대로라면 항상 똑같은 쪽으로 자성을 띠는 암석이 물질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요 자기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될 때도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런가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론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만들어진 암석은 지구에 우리랑 같은 자성을 띠기 때문에 정자극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멀어진다. 지금 요 시기, 예를 들어 아주 뭐 한 1억 년 전이라고 합시다. 오바해서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각, 이 당시에는 N극과 S극이 지금이랑 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역자극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줄무늬처럼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죠.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각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자극을 띠는 물질들이 배열이 한 번은 정상, 한 번은 반대로 배열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념이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얼굴을 보고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질문 게시판에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변환단층입니다. 변환단층이 뭐냐? 바닷속에 이렇게 쌤 빨간색 펜 보이죠?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1, 2km도 아니고 굉장히 멉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오는 애들에 따라서 여기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옆으로 가는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끊어져 버리겠죠. 여기 원래 하나였던 게 끊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충돌하지 않지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변환단층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요 용어도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뒤쪽에 나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판구조론이 등장을 하려고 합니다. 판구조론 알기 위해서는 요 구조 중요합니다.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이 얼마나 되죠? 지구 내부에서
2,900km까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깊죠. 이 중에서 위에 100km, 여기 100km부터 요 400km 정도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멘틀인데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걸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판. 그럼 판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여기가 우리가 상부 멘틀입니다. 판은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판서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우, 글씨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는 정말 다양하게 아주 많은 판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 판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속한, 종이 치네요. 그죠? 리얼합니다. 그죠? 종소리까지 다 들리고. 학교 오고 싶죠? 종소리 들으니까. 아니에요. 리액션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유라시아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필리핀판. 그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태평양판. 여기 경계 부분. 그래서 우리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경계다. 저게. 그래서 지진이랑 화산활동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자연재해가 좀 심한 나라라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대륙판에 속한다. 요 대륙판, 해양판 이것도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흐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대륙 이동설 누구였죠? 베게너, 그죠? 그리고 홈스, 그죠? 그리고 해저 확장설, 마지막에 판 구조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요약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수업 1차시 아주 간단하게 했죠. 처음에 대륙 이동설이 등장을 했다. 한 개의 덩어리를 뭐라 그런다? 판계야. 그죠? 증거는 해안선과 지질 구조, 화석 분포, 빙하 흔적 이런 게 있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선생님 한 장에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PPT 앞에 거 말고 이거 띄워놓고 그냥 수업하는 것도 참 좋은데 지금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걸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요걸 설명하는 거죠. 자, 이 이유가 뭐다? 이런 것들이 그 시험에 정리돼서 나오죠. 내신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에서는 선생님 10년 차죠. 10년. 10년 동안 수능을 늘 분석하고 봤을 때 이쪽 단원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올 확률 굉장히 높고 나와도 한 문제 정도입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죠? 멘틀 대류설. 근데 멘틀 대류설은 해양의 모습을, 해저 지형의 모습을 설명을 못해서 나중에 등장한 게 해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은 뭘 썼죠? 음양축심법. 그죠? 증거로는 아까 고지자기 기억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령에서 멀어질 때 줄무늬처럼 나왔던 거, 그죠? 자기장이 고정이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해양 지각이 나이,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다. 플러스로 또 어떤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좋냐면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지층 위에 퇴적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당연히. 여기가 갓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위에 쌓여있는 물질이 적어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쌓여있는 물질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 모의고사 자주 나옵니다. 수능이랑.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여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입대 지역에, 이쪽이 서입대가 되겠죠? 여기 대륙판이 있으면 이렇게 만나면 그럼 이쪽 서입대 지역에서는 지진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뚝뚝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뚝뚝 끊어진 게 뭐죠? 변환단층. 이렇게 네 가지의 증거가 나왔겠죠.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좋고 내신으로도 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게 판구조론이죠. 판구조론. 판은 뭐라고 그랬죠? 판 기억나나요? 지각 플러스 뭐? 상부 멘틀입니다. 상멘이라고 할게요. 상부 멘틀. 그죠? 얘들은 어디 위에 떠 있다? 연하권. 선생님, 연하권은 멘틀 아닌가요? 멘틀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는 100km에서 400km 사이 정도 되는 애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판이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 유라시아판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필리핀판 그리고 태평양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의 변화, 요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집안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좀 뭔가 약간 상큼하고 기분이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오래된 예전 노래지만 좀 기분이 좋은 류주랑 로코의 우연히 봄이라는 노래 아나요? 이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네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에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 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도